오늘 이진숙 의원이요, 제명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배신자가 나왔고 명단까지 공개가 되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진숙 의원이 그러면 굽히냐 좌절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 독재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을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안 싸워봤잖아. 근데 한번 싸워보자니까요. 그리고 지지율 떨어지면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을 역전해서 펜앤마이크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역전을 했다고. 41대 38로.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계속 떨어져. 왜? 저긴 지금 분열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뭉치잖아. 결집되잖아. 저는 그래서요, 이진숙 의원을 보면서 힘을 느끼고, 그리고 주진우 의원의 이 부정선거 투쟁을 보면서 아, 진짜 잘 싸운다. 이게 지금 같이 맞물려서 가니까 당 지지율이 치솟는 거.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오늘은 또 조원 씨의 나이도 38%인가요? 30%대 찍어버렸지. 이제 리얼미터도 이제 30%대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0% 중반, 초반까지 갈 거예요. 20%까지 가자고요. 그러면 이재명 임기 1년 만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오늘 제명 촉구 결의안 이거 가결됐다고 너무 슬퍼하실 거 없어요. 어차피 이런다고 해서 잘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명을 촉구한다 이거예요. 제명을 촉구한다. 근데 왜 제명을 하냐? 그랬더니 5.18 토론회를 열었대. 다른 이유도 아니야. 그냥 토론회를 열었으니 제명을 시켜야 된대.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뭐 이진수 사퇴 촉구 막 이러면서 난리도 났어.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뭐 호남에서 지지를 철회하면서 논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요, 스타벅스 건도 그렇고 지금 이진숙 의원 건도 그렇고요, 이 결과는 호남을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호남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호남을 제외한 국민들이 이건 해도 너무하네. 아니 6.25는 기리지 않고 5.18만 헌법 정신에 넣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6.25는 아직 역사적 정치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 5.18은 이미 민주화로 뭐 평가가 끝났다, 이런 소리를 지금 뭐 총리라는 자가 하고 있으니 이 결과는 결국에는 호남과 전라도와 민주당과 극좌만 고립된. 그래서 저는 이진숙 의원이 본인을 어떻게 보면 희생하면서 탄압을 받으면서 굉장히 노련하고 무서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이라는. 그리고 결집하고 효과가 나타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게 실의성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쟤 좀 너무한 것 같네, 제명시키자 하는 건데, 민주당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민주당끼리 하는 거야 뭐 우리가 뭐 알바냐. 징계는 사실상 전무한 것이고 징계를 하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애초에 장동혁 대표가 야 우리 그냥 이진숙 지켜주자, 가지 말자, 애초에 표결에 가지 말자 해버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대신 이번에 배신자가 좀 2명 이상 있었어요. 배신자를 좀 불러드리면 조경태, 한지아, 김혜지, 우재준, 김영동. 다시요, 이번에 표결에 참여한 조경태, 한지아, 김혜지, 우재준, 김영동. 어디서 익숙한 친구들이네. 공통점이 뭐예요? 조경태, 한지아, 김혜지, 우재준, 김영동. 아시겠죠? 우리 말씀 딱 해주신 것처럼 을사오적보다 이건 더해. 한동훈과 친구들, 한동훈과 똘마니들. 그리고 역시 이들이 우파라는 얘기는 꺼내지 못하면서 맨날 보수재건 이따위 소리 하면서 결국 한동훈한테 공천받고 비례받으면서, 그리고 국민 추천제라는 걸로 국회의원 돼가지고 본인들의 이 견제 대상이라 생각하는 이진숙을 날리려는 거. 그러면서 민주당과 똑같이 제명을 목소리를 내면서 싸우는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진숙 의원이 오늘 굽히냐? 그게 아니래요. 이진숙 의원님이 조금 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나 굽히지 않겠다. 왜? 국민들, 당원 15만 명이 나를 징계 반대하는 청원서를 내면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저 민주당에서 제명시키라고 한다고, 그 오적이 나를 제명시키라고 한다고 내가 나가겠느냐?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싸우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수 독재, 다수 횡포에 맞서서 국민의힘, 당원의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뭘 올렸냐면요, 대박이다. 이게 15만 장의 징계 반대 청원서래. 와, 그 푸른 스카이 님이 이걸 이제 주도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게 실물로 보니까 더 대박이. 한번 보시죠. 이거를 다 뽑아가지고선 이제 국민의 윤리위도 이제 넘기겠죠.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진숙 의원을 제명하라는 그 청원서가, 탄원서가 3,000장인데 반대가 15만 장이 들어갔어. 10만 개를 직접 출력하니까 종이 박스가 20박스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 푸른스카이님이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대박이다. 프린트로 10만 장을 이렇게 뽑으니까 또 종일 돌아가잖아요. 너무 오래 돌리니까 인쇄 기능은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러가 생겨버렸어. 아니 무슨 프린트기가 고장이 나버려. 얼마나 많이 출력을 했으면. 야,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동혁 대표도 당원분들이 지켜주시는 거고 이진숙 의원도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밀렸다고. 근데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지켜주잖아. 왜? 어차피 장동혁 대표도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한테 모든 권한을 몰아주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싸우는 사람들을 지켜주자. 그리고 공천을 주자. 다음번에 한 번 더 국회의원 시켜주자. 이런 선순환을 우리가 한번 보여줘야 돼.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진숙 의원 이 제명 결의안과 관련해서 잘 싸우는 것도 감사한데 저는 이 발언 보면서 너무 고맙더라고. 배제고 학생들 중에서 이제 2명의 학생이 선수 생활을 이제 접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중징계를 받고 대회에서도 쫓겨나고 학교 내에서 선후배 그리고 뭐 총 동창회에서도 엄청난 압박을 받아서 이제 야구를 그만뒀어요. 2분이.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만 희생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희생된 거예요. 이재명까지 막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공격을 했으니까 이 청년 2명의 야구 인생이 끝나버렸다고. 저 기득권들의 정치 공격에. 이걸 이진숙 의원이 딱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5.18과 스친 순간 그들의 인생이 휘어졌다. 이게 정말로 이런 야구 인생을 끊어야 될 상황이냐. 그리고 왜 도대체 국민의힘은 이걸 받아먹질 못하냐. 아니 이걸로 싸워야 된다니까. 이걸로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니까. 근데 유일하게 배제고에다가 화환을 보내주고 지금 배제고 학생들을 이렇게 띄워주는 것이 유일하게 이제 이진숙 의원인 거.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결국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는 민심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는 진짜 우리 이 여론, 민심이 전부인 거예요. 이진숙 의원이 버틸 수 있는 건 권력은 부족해. 의원 숫자는 부족하지만 이 15만 장의 징계 반대 청원서가 힘인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무슨 힘이 있어? 힘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당원들한테 맡기겠대요. 당원들이 이제 징계를 반대하고 당원들이 더 힘을 실어주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좌절할 상황이 아니고요 더 투쟁에 나서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거는 숫자잖아. 힘은 없다고. 근데 모이면 세다니까요. 15만 장이 갑자기 윤리위로 막 들어와 쌓여 있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윤민우 윤리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징계 반대 청원서 15만 장이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 압도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압도해버리자고. 뭐로? 숫자로. 여태까지는 좌파들이 숫자, 때로 밀어붙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라면서 유모차 부대와 학생들을 내장 세워서 숫자로 밀어붙였다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예요. 우리가 올공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 어마어마한 수십만의 올공 인파로 압도해버렸죠. 찍어 눌러야 된다고. 그러면 저 기득권 권력이 무너지는 거는 하루아침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날을 기억해야 돼요. 세이브 코리아 대구 집회에서 100만 명이 온 날을 기억을 해야 되며 그 올공에서 진짜 20만 명이 온 그날을 기억을 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모여봤어. 싸워봤다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봤잖아요. 핵심은 당원들이 당협위원장을 직접 뽑는 당협 직선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포인트예요. 뭐 우선순위나 뭐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장동혁 대표는 취임 오늘 1년 차면서 당원 주권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남은 임기 1년 동안 뭘 하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인재로 당을 채워버리겠다. 그러면 아까랑 이어서 보면은 당협 이제 현직 회의원들도 자르고 당협위원장을 당원들한테 투표를 맡길 건데 기준이 뭐라고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인재로 당협위원장을 맡기겠다고. 그러면 오늘 이진숙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게 뭐냐면 오늘 배신자들 나왔잖아요. 조경태, 한지아, 김혜지, 우재준, 김영동. 뭐 한지아는 뭐 이랬어. 나는 뭐 기권이었지만 마음속은 찬성이었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다 의미 없고 애초에 장동혁 대표가 표결 참여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갔으면 찬성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 이 지역구 다 현직 국회의원이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경태 지역구 가가지고 조경태 나쁜 놈아 이거 백날 외쳐서 뭐가 달라져요? 한지아는 지역구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남은 지역 다음번 공천 때 공천 안 주면 된다고. 비례잖아요. 한지아, 김혜지. 그러면은 이 비례의원들은 당협위원장 신청을 한다고요. 신청을 해서 거기서 붙어가지고선 이긴다고요. 거기서 떨어뜨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이들을 자른 게 아니라니까요. 장동혁 대표는 난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올공에서 부정선거와만 싸웁니다. 저는 별로 관여 안 했어요. 판만 깔아주고 실제로 일하는 건 우리가 하자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정치적 부담이 덜하고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게 뽑을 수 있고 우리한테 손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인재로 채우겠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제대로
싸운 사람들한테 자리 주자고요.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확실하게 목소리 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제대로 싸우고 부정선거 제대로 싸우고 올공에도 잘 나오고 이런 사람들한테 당협위원장 주고 다음번 공천 맡기자고.